안녕하세요. 부천 전북산업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등교를 해서 주몽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안내를 합니다. 주몽신화 학습지 지난번에 나눠줬는데 한번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주몽신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요. 핵심 정리. 자, 발레는 건국신화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신화적, 서사적, 영웅적. 제재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 주제는 고고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 주몽의 영웅적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은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송강림, 난생 등의 여러 가지 신화적 해소가 결합되어 있음. 천송강림은 하느님의 손주가 땅에 내려왔다. 난생은 아래에서 태어났다입니다. 3. 후대 영웅서사 문학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후대 영웅서사 문학 구조는 바로 밑에 있어요. 첫 번째, 고귀한 혈통, 두 번째, 기이한 출생, 세 번째, 어렸을 때 버림을 받음, 네 번째, 탁월한 능력, 실현과 위기, 조력자의 도움, 그리고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 고귀한 혈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주몽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기이한 출생, 유아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임신을 하고 알을 낳았어요. 세 번째, 어렸을 때 금왕이 알을 버렸고요. 네 번째,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고 활을 쏘는 비범한 능력을 보입니다. 실현과 위기, 대속, 이건 금왕의 아들이야. 아들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결국 도망을 갑니다. 조력자의 도, 강에서 도망을 갈 때 강을 못 건너고 있자 물고기와 자라가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 후에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됩니다. 자, 이 주몽신화는 건국신화라고 했는데요. 자, 건국신화의 뜻과 특징을 볼게요. 뜻은 건국수조가 나라를 세우게 된 이력을 담은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특징은 건국 행위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건국시조를 신격화합니다. 자, 건국신화는요, 설화입니다.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설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민담은 흥미 위주로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이고, 전설은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예요. 신화는 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신화가 후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이규보의 동면언편이라든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이 주몽신화가 많이 기록되는데요. 왜 고려 시대에 주몽신화가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려는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려는 외침을 많이 받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으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고, 밖으로는 집단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영웅서사 구조에서 주몽은 고귀한 혈통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고요. 엄마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물의 결합으로 주몽이 태어나게 된 거야. 이렇게 주몽의 고귀한 혈통은 민족적인 자부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민족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영웅서사 구조 중에 하나. 기이한 출생이다. 알에서 태어났어요.
출생 과정이 기이하죠. 그리고 또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고 화를수와 파리를 명중시키고 죽은 비둘기에 물을 뿜어 다시 살립니다. 이거는 어떤 신기한 점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줘요. 주몽의 신비함이 드러난 장면인데요. 이것은 물의 신인 하백의 후손으로서 신의 도움을 받는다. 즉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신화에서는 이렇게 신기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신기한 장면이 등장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더러 이 건국 시대니까 왕의 왕권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주몽신앙. 자, 앞부분 줄거리. 부여왕 헤브르는 산천에 제사하면서 아들 금화를 얻습니다. 금화 동그라미. 부여왕은 후에 하느님의 말에 따라서 도읍을 옮기고 동부여라고 합니다. 자, 이 동부여의 왕이 그래서 금화가 되겠죠. 근데 이 부여의 예전 도읍에 어느 날 하느님의 아들 헤모스가 내려옵니다. 헤모스가 우연히 물의 신의 세 딸 유아, 허나, 위아를 보게 되고 그들을 왕비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궁전을 짓고 세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닫아요. 자, 그것을 보고 유아, 허나, 위아는 도망가려 합니다. 자, 허나와 위아는 도망갔지만 유아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헤모스에게 붙잡히고 말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백은 화가 나서 헤모스에게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지게 되었죠. 그랬더니 여기서 왕후는 헤모스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이 유아와 그래도 하백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헤모스가 하느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결혼하려고 했다면 절차에 맞게 중매를 보내야 됐는데 갑자기 먼저 감금을 하고 납치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법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니까 이 헤모스가 부끄러워하면서 하백을 찾아가 만나보려고 했으나 하백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모스는 이 유아를 그냥 두고선 자기는 떠나려고 했어. 하지만 유아는 이미 헤모스와 정이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간다면 하백이 천재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해서 헤모스는 용거를 타고 하백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백은 이 헤모스를 맞아들여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천재의 아들일지 살짝 의심도 스럽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자,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볼게요. 하백이 도수를 부려서 잉어로 변신해요. 그랬더니 헤모스는 수달로 변신해서 잉어를 잡고 하백이 사슴이 되어서 도망가니까 왕이 늑대로 변해서 쫓아가요. 하백이 뻥이 되니까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한다. 이런 것들도 다 이 신화의 신기한 모습이 드러나죠. 자, 여기 도술 시합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날개 문제 볼게요. 자, 딸과 예법을 갖추어 혼례를 울리지 않고 가문을 욕되게 한 것에 화가 났어. 그래서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도술 시합을 한 겁니다. 자, 결국 하백은 이 헤모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예법에 따라
혼례를 치르게 돼요. 다만 혹시 이 해모수가 자신의 딸을 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딸과 이 해모스를 크게 취하게 한 다음에 딸과 해모스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용거에 실어서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근데 이 용거가 물에 나오기도 전에 해모스는 술에 깨었고요. 그리고 유아 부인의 비녀를 가지고 가죽 주머니를 뜯고 혼자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백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유아를 내쫓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내쫓기 전에 화가 나서 입술을 길게 내리는 벌을 줍니다. 자, 어느 날 동부여에서 어부예요. 강력부추, 아주 힘이 센 사람. 자, 어부들 중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금화왕에게, 동부의 왕 금화에게 말합니다. 요즘 어량은 물을 막아 물고기를 잡는 장치예요. 어량 안에 물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금화왕이 무엇인지 잡아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잡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유아 부인이었어. 유아 부인이 쫓겨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몰래 물고기를 훔쳐서 먹었던 거야. 그 사연을 듣고자 하였는데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어. 그 입술을 3번 자른 뒤에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화왕은 이 유아 부인이 천재 아들의 부인이라는 걸 알고 동부여의 별궁에서 머물게 해요. 근데 그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요거 뭐라고 했죠? 영웅 서사 구조에서 신이한 탄생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편 겨드랑이의 크기가 닷대에 드러내는 알을 하나 낳았다. 요것도 영웅 서사 구조에서의 신이한 탄생에 해당하고요. 기이한 탄생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알은 난생 신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금화왕은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고 알을 버리게 했어요. 하지만 그 알을 짐승들이 모두 보호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금화왕은 그 알을 유아에게 보냅니다. 알이 갈라지고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합니다. 이거 뭐라고 했죠? 비범한 능력 1. 그리고 이 아이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활로 파리를 쏘았는데 모두 명중했어요.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목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목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하였다. 비범한 능력 2번째입니다. 영웅 서사 구조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주몽이 나이가 들면서 마찬가지 재능도 함께 갖추게 되었는데 금화와 7 아들은 이것을 항상 질투했어요. 그래서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두고 사슴을 빼앗아 버렸다. 이거 영웅 서사 구조 중에 뭐에 해당하죠? 어린 시절의 실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왕에게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이 주몽을 처리하지 않으면 크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금왕은 주몽에게 아주 미천한 직업인 말을 기르는 일을 하게 해요. 그랬더니 주몽이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하느님의 손자인데 말이나 키우게 되었으니 이것은 죽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유아 부인이 이 마국간으로 주몽을 데리고 가. 그리고 말채찍을 휘둘러요. 그랬더니 말들이 모두 놀라서 달리는데 말 한마디가 이렇게 긴 높은 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몽은 지혜로우니까 그 말이 뛰어난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해 매우 야이게 됩니다. 이거 주몽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날개 문제 볼게요. 주몽은 안나를 애견하고 그 말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왕이 마국간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을 보고 기뻐했고 그 중에 야인 말을 주몽에게 줬어요. 그 뒤로 주몽은 그 말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웁니다. 주몽을 따르던 오이 말이 혁보와 더불어 위협을 피하고자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도망가는 과정에 강을 만나게 되고 그 강을 건널 배가 없어서 난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 주몽이 그랬더니 해볼게요.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줘서 주몽은 무사히 건널 수 있었대요. 이거 영웅서사 구조에 뭐에 해당한다고 했죠? 조력자가 등장한다. 그래서 무사히 피할 수 있었어요.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할 때 어머니가 주몽에게 선물한 게 있어. 오곡의 씨앗, 곡식의 씨앗을 주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걸 통해서 당시 국가를 이루는 기반 산업이 농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몽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어. 주몽은 말합니다. 이거는 하늘의 여신이 안타깝게 여겨 어머니가 선물한 보리씨앗을 다시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서 파리수와 모두 잡았고요. 목공을 벌려보니까 정말 어머님이 주었던 그 씨앗이 그 안에 있었어. 그리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신화의 어떤 신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주몽의 비범한 능력 세 번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왕은 스스로 띠자리에 올라서 임금과 신하의 위기를 대략 전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건국 신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등교하게 되면 바로 시행평가 첫 번째 우리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게 할 테니 미리미리 준비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안녕.